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며 어제 4,000선에 이어 오늘은 4,100선마저 회복했습니다. 이 40일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 수순에 돌입하면서 유동성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미국발 훈풍에 연말 랠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2% 넘게 뛰었습니다. 장 초반 4,200선 가까이 오르던 코스피는 개인이 차익 실현을 위해 오후 들어 매도 전환하자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0.81% 오른 4,106.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들어 엿새 동안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모처럼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풀면서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멈춰있는 것들은 재개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아마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셧다운이 해소된 후 이어지는 증시 급등은 일관된 현상이란 게 증권가 설명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1976년 이래로 미 셧다운 종료 12개월 후 S&P 500 투자 성과는 평균 12.7%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달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증시에 힘을 더할 전망입니다. 최근 연준의 정책 대응이라는 게 철저히 실물 경기 지표 흐름 따라서 의사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실물 경기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12월 추가 인하의 엇간접적인 빌미가 될 수 있는. 다만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달러 강세를 부추긴 영향 등에 따라 달러 원 환율은 11원 90전 오르며 1,463원 3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4,100선에 올라선 코스피는 올해 한 해 동안 7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장세 속에서도 절반이 넘는 개미들은 이런 불장에 올라타지 못하고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71%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1,963조 원에 불과했지만 3,37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코스피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을 쥔 투자자 54%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실액은 1인당 평균 930만 원이 넘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투자자 10명 중 6명이 손실을 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40대, 60대 이상, 30대 투자자도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반면 미성년 고객은 10명 중 3명만, 20대 투자자는 4명 정도 손실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습니다. 고점에 들어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021년 2차전지하고 인터넷 주식들이 가장 고점일 때 진입한 투자자분들이실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비싼 가격에 산 주식을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거죠. 동시에 코스피가 양극화되면서 업종별로 온도차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아주 소수의 종목의 주가 상승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수의 대장주 몇 개가 끌고 가기 때문에 지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식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 콘텐츠 인기와 무비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덩달아서 소비 부진에 시름하던 백화점과 호텔 등 내수 업종들도 실적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명동거리가 아닌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So I just stopped by here to get some kimbap with my sister and with my friends to shop for winter. 식품관을 강화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올 들어 외국인 고객 매출이 지난해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명동 위주의 쇼핑을 많이 즐기셨다면 최근에는 외국인 고객이 없던 매장도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분들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올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408만 명. 이대로라면 올해 1,850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 직전은 물론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손님이 늘어난 영향으로 백화점 3사 모두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고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등 호텔업계도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또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부분까지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할랄푸드도 있지만 글루텐 프리 같은 경우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관광 상품화로 만들어져야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업계는 최대 성수기인 4분기에도 화려한 연말 이벤트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다는 전략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처럼 소비의 온기가 돌아오면서 침체됐던 우리 경제가 내수 위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암울했던 0%대 성장에서 벗어나 1% 성장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올려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장철을마다 진행되는 마트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립니다. 김장 때문에 이제 생강, 마늘 이런 거 사러 나왔거든요. 할인하는 거 알고 또 전화도 여기 해보고 나와봤어요. 무가 5개나 되는데 6천 원 돈인데 싸요. 실제 소비 회복세는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넘으며 낙관적인 모습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특수로 연말까지 이 같은 소비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쿠폰 등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한 가운데 남은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에서 0.3%면 올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합니다. KDI는 이런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경기 호조를 근거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높였습니다. 내년 수출은 둔화하겠지만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로 소비가 늘며 내수가 성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변수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의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환율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했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결론을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러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그럼 구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는 건가요?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 우리 정부의 요구 3가지 중 2가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글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결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조건도 제시했으나 구글은 해당 내용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할 의무가 없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협의체 내 의견이 있어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애플은 구글에 이어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애플은 블러 처리와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플은 국내에 서버도 두고 있어 지도 반출에서 구글보다 유리한 입장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이 맞은편에 있는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높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가유산청이 고층 개발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들은 착공 지연으로 이 재산권 침해가 극심하다면서 국가유산청 상대로 민사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종로구 노후 상가지역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세운 4구역입니다.
이달 초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간 소송에서 종묘 인근 높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며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세운 4구역 주민들은 착공 지연으로 누적된 금융채무만 7,250억에 달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만일 국가유산청 등이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부당한 행정행위의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종묘 사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감성에 치우친 표현으로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며 도시계획을 알고 논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가기관끼리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갈등이 있다면 국무총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갈등을 조정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서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 중지와 법적 분쟁으로 번진 전례가 있는 가운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정면 충돌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보물 평가는 대부분 KB 시세를 토대로 담보가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위한 이 담보물 평가를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를 두고 시중은행과 감정평가 업계 사이에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서울 중구 대로변에 있는 1층 식당을 담보로 5억 원을 연 4.3% 금리에 대출받았습니다. 거래가 드문 부동산이라 실거래가가 없어서 은행은 자체 감정평가로 담보가를 1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통상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맡지만 일부 은행은 자체 고용한 평가사가 대신합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런 방식이 불법이라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5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은 위법한 자체 평가를 중단하고 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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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5주째 매주 이 자리에서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허용 여부는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는 위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를 잘하는 금융사는 직접 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외부에 맡기듯 담보평가도 은행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내부 감정평가를 못하도록 결론이 나면 은행은 KB 시세가 없는 모든 건물의 감정평가를 외주를 줘야 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같고 비용으로 더 녹아져서 대출 이자율이 더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면 그 잘못됐죠. 가상금리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부에서는 안 보이죠. 정부가 이 논란을 정리할 TF를 꾸린 가운데 수십 년 논란이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그 결론은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과도한 재정 투입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 20년이 넘은 만큼 일부 개편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버스 노사 갈등으로 멈춰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기본적으로 민간 버스 회사가 운영하지만 대중교통인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일부 개입하는 준공영제가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외곽 노선, 심야운행 등 공공성 유지에 관여하는 대신
시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 부담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운송 수입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그 수준이 6, 7천억 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거의 이제 고차가 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버스 운송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것과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영제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 늘어난 버스회사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시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슈로 제기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요. 민간이 소유를 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보존하고,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지난해 인건비 표준단가 정산제 등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버스노사 갈등 장기화에 따라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그리고 이 메이크업 같은 결혼 준비의 필수 상품인 이른바 스드메는 미리 가격을 알 수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스드메를 비롯해서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서비스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웨딩 사진 원본을 받으려면 추가금, 드레스 착용을 도와줄 헬퍼 이용의 추가금. 계약 당시와 달리 추가금에 추가금이 더해지면서 스드메 비용 부담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 고시 개정을 통해 내일부터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의 항목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많았고 피해가 많았던 분야인데 정해진 사항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용요금을 알기 어려운 데다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이른바 먹튀 피해가 잇따르는 운동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강화됩니다.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 기본 요금은 물론 중도 해지 등 환불 기준을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한편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세부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우리 사회 계층 상승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층 5명 가운데 4명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회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영 기자, 이 노후 은퇴 준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직접 생활비를 마련한 고령층 비중이 늘고 있다고요? 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79.7%가 본인 배우자가 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년 전보다 3.7%포인트, 10년 전보다는 13.1%포인트 각각 늘어나며 매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녀와 친척 지원은 10.3%로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정부나 사회단체 지원은 10%로 나타났습니다. 또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71.5%였고 이들 중 58.5%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도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네, 19세 이상 인구 중 54%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2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진 57.7%가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중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1.6%로 2년 전과 같았고 상층은 0.8%포인트 증가한 3.8%, 하층은 0.8%포인트 감소한 34.6%였는데요. 가구소득이 월 평균 400만 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70% 이상이 자신의 지위를 중층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에서 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인식은 어땠나요? 네, 생활비와 비교해 소득이 여유 있다고 답한 가구주는 15.6%로 2년 전보다 1.9%포인트 늘었습니다. 현재 소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24.6%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10% 이상 가구주 중 27%는 내년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가구주는 19.1%였습니다. SBS 비즈 정구인입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2년 뒤에는 집값이 56% 정도 오른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이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보다 오히려 집값만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집값은 자극되고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25bp, 0.25%포인트 내릴 경우 8분기 시점에 주택가격은 56% 정도 높게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 8%에서 10%가량 낮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세가 부진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한은이 보기에는 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네, 한은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대책들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과도하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 거실 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올 하반기 3연속 금리를 유지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말 금리를 인하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나 임원들이 이른바 의린 시행사나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부터는 이런 불법 행위들이 대폭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부동산 신탁사가 이 사업을 따내는 단계부터 내부 심의가 대폭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신탁사가 신규 사업을 수주할 때 지켜야 되는 내부 심의 기준과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최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모범 기준을 보면 이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한 심의를 할 때 수주 경위나 이력은 물론이고 이 거래 상대방인 시행사, 주주 현황까지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내부 임직원과 시행사 간의 유착 가능성을 점검해서 수주 적정성을 심의해야 됩니다. 동시에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 부서에서 신규 수주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법규나 조례에 부합하는지 또 예상되는 리스크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 모범 기준 도입은 금감원이 지난해 5월에 대형 부동산 신탁사에서 벌어진 위법 또 부당행위 적발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의린 시행사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하거나 분양 용역업체로부터 수십억 원 뒷돈을 챙긴 일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신탁사 내부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속을 챙기는 것도 차단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신탁사와 용역업체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용역업체를 경쟁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분양, 광고, 설계 등의 항목별로 거래 집중도를 점검하고 불법이 발견이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용역업체의 이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것도 차단됩니다. 또한 이 거래 상대방과의 일체 사적 거래가 금지되고 직무상에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유용하는 것도 차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이번에 첫 모범 기준 내용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11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이번 달 수도권 입주 시장이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75.6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약 17%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이 약 15%, 인천 12%, 12포인트, 경기도 약 25포인트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